17강 시작하겠습니다. 53쪽 펴시면 되고요. 이제 5번 문제 나와 있죠. 자, 익숙하니까 단수 문장 먼저 잡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죠? 사랑이 환상이다. 세 번째는 뭐가 있나요? 시,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죠, 그죠? 그러면 자, 1번 전제 그리고 2번 전제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한번 보면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거나 또는 사랑이 환상이라면 여기까지 묶여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거나 not A 또는 환상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조건문이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러면 A and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뭐가 돼요? 사랑이 환상이 아니라면 not B이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다. not A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생은 무의미하다. 결론은 C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 문장 같은 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물론 귀주법이라는 거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요거 그죠? not A 또는 B하고 뭐가 동치가 되나요? 그죠? 뭐가 동치가 되죠? 그죠? A면 B다가 동치가 되는 거죠. 우리 이거 생각나세요? 그죠? 우리 왜 A이면 B다가 참이라는 것은 차분히 해보죠. 그죠? 뭡니까? A이면서 B가 아닌 경우는 없다라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드물어 간 규칙을 적용하면 not A 또는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니까 not A 또는 B의 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면 B다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잡아보죠. 세 번째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A면 B다 잡으면 2번이 대우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해져요. 그죠? 자, 응용해 보죠. 그러면 1번에서 그죠? 뭐가요? 이 앞에 전건 not A 또는 B하고요. not A 또는 B와 그 다음에 뭡니까? not A 또는 B와 뭐가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A면 B다가 동치가 되는 거죠. 그죠? A면 B다가 동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번에 전건을 논리 동치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동치로 바꾸고 나면 1번 전제를 다시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죠? A이면 B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A and C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요. 1번을 다시 바꾼 거죠. 1번을 다시 정리한 거. 그 다음에 여기 2번 전제 같은 경우에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이면 B다 해가지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미 A면 B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A면 B다 정건이 참이면 뭐도 참이 되죠? A and C가 참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4번과 5번에서요. 그죠? 4번과 5번에서 조건을 제거하면 요거 그죠? A and C라는 걸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A도 참이고 C도 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C가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6번에서 연원을 제거하면 C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요 활용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얘보다는 이거하고 이거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 나오면 not A 또는 B면 A이면 B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A면 B다가 전제로 주어져 있을 때는 not A 또는 B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단순 문장 먼저 잡아보죠. 그죠? 단순 문장 먼저 잡아보면 첫 번째 단순 문장은 뭐가 돼요? 그렇죠? 강도가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문장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범죄가 내부자 소행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수 문장 C는 뭐예요? 하인들 중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하인 연루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수 문장은 뭐가 돼요? 그죠? 빗장이 내부에서 열렸다. 빗장이 내부에서 열렸다. 해가지고요. 일단
1번 전제, 그 다음에 뭡니까? 2번 전제, 그리고 뭡니까? 3번 전제,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전제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어요? 강도가 문을 통해 들어왔거나, 그러면 A죠. A 또는, 그죠? 범죄는 내부자 소행이고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니까, 내부자 소행이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를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 B장이 내부에서 열렸다가 D잖아요. 근데 D이면 뭡니까? A다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앞에서 필요 조건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B장이 내부에서 열린 한에서만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이런 제한 조건이 붙은 것들이 이게 뭐가 돼요? 필요 조건, 즉 후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장이 내부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얘는 2번 전제 같은 경우는, 그죠?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D면 A다가 아니라 A이면 D다. 요 부분에서 실수하면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죠? 앞에 필요 조건 확인했던 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 안 나시는 분들. 그죠? 필요 조건 어디에서 봤습니까? 우리가 필요 조건. 그죠? 어디냐면, 예, 우리 28쪽에. 그죠? 28쪽에 이 필요 조건 파악하는 거 배웠었어요. 그래서 2번 전제는 A이면 D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잘 잡으면 3번 전제, B장이 내부에서 열렸다면 D이면 뭡니까? 연루되어 있다, C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론 뭐가 되는 거죠? 하인들 중 한 명이 연루되어 있다. 자, 한번 해보죠. 우리가 어차피 증명하려는 건 C고요. 지금 1번에서 선언의 형태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A 또는 B, N, C 해가지고 각각의 경우 점검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A라면, 그죠? 1번에서 첫 번째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그죠? A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2번에서 A면 뭡니까? D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2번과 4번에서요, 조건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면 뭐 있어요? 3번에서 D면 C다, 이렇게 나와 있죠. C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3번과 5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경우에 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C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전제에서는 A 또는 B, N, C 둘 중에 하나가 참인데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참인 경우에 C라는 거 끌어냈죠.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뭐 해야 돼요? 그죠? 요거 BNC가 참이라면 요거 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NC가 참인 경우, 그러면 이때는 1번에서 두 번째 경우를 가정하게 되는 건데, 보세요. 두 번째 경우가 이미 연언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B도 참이고 C도 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C 참이다라는 거 끌어낼 수 있는 거죠. 7번에서 연언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인 경우에도 C가 참이 되고요. B인 C인 경우에도 C가 참이 되기 때문에 이 논쟁의 결론은 타당하고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54쪽은요. 기호 자체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 이 기호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문장 논리를 구성했을 때 자주 나오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해 보죠. 번호 매겨 보죠. 1번 전제, 2번 전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지금 조건문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건을 가정한 다음에 전제들을 통해서 A가 참임이 증명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C이면 A이다라고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3번으로 가보죠. 결론의 전건인 C를 가정을 해보죠. 우리 가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요. 가정되는. 그죠? 그러면 C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왜 2번에서 3번의 C라는 게 2번의 후건을 부정한 거기 때문에 뭡니까? 납 B를 끌어낼 수 있죠. 그죠? 2번과 3번에서 후건을 부정한 거예요. 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 B 하게 되면은 1번에서 역시 납 B 자체가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어떻게 돼요? 정권 부정한 낱낱 A를 끌어낼 수 있죠. 1번과 4번에서 역시 후건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 낱낱 A는 뭐가 돼요? A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끌어내려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A가 되는 거고, 따라서 마지막, 그죠? C이면 뭡니까? A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을 어디에서요? 3번과, 그죠? 그 다음에 6번에서 바로 조건을
도입해가지고요. A면 C다라는 걸 끌어낼 수가 C면 A다, 그죠? C면 A다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3번과 6번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렵지 않죠? 이 패턴도 괜찮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바로 가보죠. 2번도요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도 1번, 2번, 3번 한번 해보고요. 일단 B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요. 이 전제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번에 선언이 있네요. 그러면 not A인 경우와 not D인 경우 이렇게 각각 점검해서 둘 다 B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해볼게요. 일단 3번에서 어떤 경우 not A인 경우를 가정하는 거죠. 그죠? 3번에서 첫 번째 경우를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돼요? 1번에서 not A면 CNB라는 게 나오죠. CNB 해가지고요. 1번과 4번에서 조건을 제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증명하는 건 B인데 C도 참이고 B도 참이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B 참이라는 거 일단. 그죠? 자, not A를 가정했을 때 B가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명이 된 거고요. 물론 이제 not D인 경우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죠? not D인 경우. 얘는 5번에서 연원을 제거한 거고요. 자, 볼게요. 그러면 not D인 경우. 그죠? not D인 경우로 해서 3번에서 두 번째 경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당연히 2번에서 not D면 뭐가 남아요? 그죠? B, N, E라는 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죠? 2번과 7번에서 역시 조건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B와 E가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도 참이에요. 그죠? B도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죠? 8번에서 연원 제거해가지고요. B도 참이고 E도 참인데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결론은 B가 참이라는 걸 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그죠? 2번도 아주 간편하게 증명이 됐네요. 3번 한번 가보죠. 그죠? 자, 얘도 번호 매겨보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매겨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결론이고요. 지금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는 해요. 이렇게 주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 한번 해보죠. 이거 한번 보면 not D에서 출발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부정이니까. 그 다음에 not D와 관련되는 게 1번일 텐데 우리 한번 해보죠. 요거 4번으로 해볼게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언끼리만 되어 있을 때는요. 교환과 그 다음에 뭡니까? 결합 규칙, 교환과 결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4번은 교환 규칙과 결합 규칙을 활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바꿔도 될 겁니다. 그죠? A 또는 C 또는 뭡니까? D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을 교환하고 결합한 거예요. 그죠? 선언끼리나 연언끼리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제가 바꾼 겁니까? 왜 이렇게 바꾼 거예요? not D라는 걸 이 선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지금 3번에서 not D라고 했으니까 4번에서 D, not D, D가 아니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A 또는 C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A 또는 C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디에서 확인한 겁니까? 지금 3번 전제와 4번 전제에서 선언을 제거한 거죠. 그죠? 그러면 A 또는 C 이렇게 끌어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6번에서 A 또는 C라고 했을 때 2번에서 보니까 not B라는 거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not B 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괜찮죠? 자, 얘는 2번과 5번에서 조건을 제거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 한번 보면 우리 지금 끌어내는 결론은 D 또는 B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되는 건데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왜 이번에 A 또는 C면 not B다. 이렇게 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3번 자체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not D라는 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not D 3번을 반복한 거고요. 그러면 이 논증에서는 not B도 참이고 not D도 참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죠? not B and not D 둘 다 참이 되는 거죠. 그죠? 6번과 7번에서 그죠? 연원을 도입한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죠? 헷갈리니까 순서 바꿔볼게요. 그죠? 어차피 이런 거죠. not D and not P 똑같은 거죠. 8번을
교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드모르간 규칙 적용하면 not을 빼가지고요. 뭡니까? not D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네요. 9번에 뭐 적용한 거예요?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괜찮죠? 뭐 물론 중간 단계 설정이 저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교환 결합 활용해 가지고요. 선언 제거하고 나와 있는 전제들에서 낫비도 참이고 낫디도 참이라는 거 끌어낸 다음에 드모르간 규칙 적용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결론이 부정의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그래서 귀조법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우리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자, 다양한 가능성들을 연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편하고 쉽고 빠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그죠? 요거 잘 잡으시고요. 4번 문제는요. 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우리 왜 4번 문제 혼자 푸실 때 요건 지울게요. 그죠? 4번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를테면은 이거 A면 B면 C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이거 A면 B고 이것이면 C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첨 오여 해가지고 푸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교환이나 결합 규칙은요. 뭐끼리 있을 때만 적용을 했나요? 연원끼리만 있을 때, 선언끼리만 있을 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조건문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결합 규칙을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았거든요. 이거 제가 결합 규칙을 따로 학습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 규칙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 문제는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우리 왜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A이면 B이고 C 이게 전제로 주어졌을 때 그죠? 요거 증명하려는 거죠. 어떤 거? 뭐 증명하려는 거죠? 앞에 두 개 결합해서 A이고 B면 C다. 그죠? 이거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해볼게요. 우리 왜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거짓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볼게요. 우리 편의상 진리표 다 그릴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A, B, C를 각각 F, T, F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점검해보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때 요거 후건이죠. B면 C다가 뭐가 돼요? F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A이면 B이면 C다 자체는 정권 A가 F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항상 뭐가 되는 겁니까? T가 되는 거죠. 그죠? 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결론 한번 보죠. 결론에서 A이면 B다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A와 B가 FT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요거는 T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점검해 보면 A이면 B이면 C다. 이렇게 묶여있을 때 A면 B다가 지금 T고요. C가 여기서 뭐로 주어져 있어요? F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권이 참이고 후건이 F니까 이거는 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제가 참일 때 이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건문에서는요. 결합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문의 결합 규칙을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아니 되옵니다. 곤란하다는 거죠. 아니 되고요. 정말 곤란하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결론이 이게 A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A이면 그죠? 얘 뭡니까? B이면 C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갑자기 이거 B이고 C이면 not D다 이렇게 끌어낼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건문은 결합규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조건문은 결합규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표를 통해서 가볍게 확인을 해본 거죠. 그죠? 보시고요. 그러면 자, 얘 증명해 볼게요. 자, 결합규칙이나 교환규칙은요. 조건문 안 되고요. 그다음에 연원이나 선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우리 원칙대로 그러면 1번, 2번 이렇게 잡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론 자체가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조금 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써볼게요. 3번에서 일단 결론의 정건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A라면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A였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걸 증명하면 끝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것 자체를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낫띠 또는 낫비인데 전제에서 낫띠와 낫비가 바로 묶인 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귀류법이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A일 때 그죠? 낫띠 또는 낫비가 아니라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자, 가정선 헷갈리니까 좀 명확하게 써볼게요. 왜 귀류법을 이용하는지 요거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조금 복잡한 패턴이기는 한데 보고 한 번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까지 복잡한 건 안 나오는데 지금 이제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한 번쯤 다뤄보는 거죠. 해볼게요. 3번에서 A일 때 그죠? 뭡니까? 요거 낫띠 또는 낫비가 아니라고 지금 뭐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A일 때 그죠? 낫띠 또는 낫비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 낫 붙어 있기 때문에 4번의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D and B 이렇게 되는 거죠. 4번에 드모르간 규칙을 적용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일단 D and B가 참이고요. 우리 전제에서 활용하려는 게 A면 이거고 B면 이거기 때문에 요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일단 B가 참이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5번에서 연원을 제거해가지고요. 그리고 B가 참이기 때문에 2번 전제에서요. 뭡니까? C이면 뭐예요? 낫디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과 6번에서 조건을 제거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5번에서 또 확인이 되는 게 이게 낫디가 나와 있고 여기 D가 있기 때문에 후건 부정이라는 거 활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8번에서 일단 D도 참이 되는 거죠. 그죠? 5번에서 역시 연원을 제거해서 D라는 거 끌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D가 참이면 7번에서 후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D 자체가 낫디라는 후건을 부정한 거니까 그러면 뭡니까? 낫씨라는 거 끌어낼 수 있어요. 차분히 해보세요. 그래서 7번과 8번에서 후건을 부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낫씨라는 거 끌어내게 되면요. 여기서 또 뭘 확인할 수가 있나요? 뭘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조건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세요. 6번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1번 하고요. 그다음에 3번에서 여기 1번하고 3번에서 A이면 뭐라는 거 끌어낼 수 있나요? 그죠? A이면 B이고 C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여기까지 끌어내 볼게요.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그죠? 10번에서 A이면 그죠? B이고 C라는 걸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끌어내 보죠. 그죠? B이면 C다. 얘는 왜 튀어나온 거죠? 그죠? 1번 하고요. 3번에서 조건을 제거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A이면 B이면 C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죠? 요거 확인하고 나면 이거 잘 보세요. 지금 6번에 B가 나와 있고요. 그죠? 뭡니까? 그러면 10번에서 B면 뭐가 돼요? C라는 게 나오고 9번에서 뭐가 주어져 있어요? 낫C. 우리가 귀류법 썼기 때문에 모순되는 요소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게 되면 해보죠. 11번에서요. 그죠? C. 어디서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요거 6번과 10번에서 조건을 제거하면 C라는 거 끌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 9번과 11번 낫C와 C가 동시에 참이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의 이 가정에 뭘 도입할 수 있어요? 부정을 도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죠? 낫D 또는 낫B에다가 부정을 도입하게 되면 낫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정 제거해가지고요.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낫디 또는 낫비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확인하려는 건 A일 때 뭡니까? 낫디 또는 낫비라는 거 확인하려는 거니까 그러면 3번과 13번에서요. 그죠? 13번에서 뭐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이제 A이면 뭐예요?
낫띠 또는 낫비가 참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그죠? 일단 3번과 13번에서 뭘 도입한 거예요? 조건을 도입해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4번 문제는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요거는 참고 삼아 이해만 해보시고요. 굳이 혼자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우리 여기까지가 문장 논리가 끝나는 부분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어서 수로 논리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강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